125cc급 전기 스쿠터계에서 테슬라라는 별명 가진 회사는 고고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고성능 전기바이크계에서 테슬라라고 불리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바로 제로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2006년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쭉 고성능의 전기바이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은 미국이며 지금은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제로란 회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성능 전기바이크만 양산 판매하면서 브랜딩에 성공하고 살아남았다는 점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를 제외하고 고성능 전기바이크를 실제로 판매한 회사는 할리데이비슨이나 BMW 모토라드 정도인데 당연하게도 이미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엔진 바이크 회사들이죠. 게다가 할리데이비슨의 경우 전기바이크 시장의 미래를 보고 사업을 확장했다가 결국에는 라이브와이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전기바이크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성능 전기바이크 시장이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 환경에서 제로는 전기바이크만 판매하면서 무려 8가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미국과 유럽 바이크 대리점에서 BMW, 베스파, 할리 등의 브랜드와 함께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살펴볼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RS는 제로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R차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로 완전한 레플리카 F차는 아니지만 F차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세한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토크 190Nm, 5600rpm에서 110마력을 냅니다. 최고속은 200km/h고 지속 가능한 최고속은 177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트포스 공랭식 AC 모터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컨트롤러는 주행 중 충전 기능이 있는 900A 삼상 AC 컨트롤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었고요. 최대 용량은 15.6kW입니다. 공칭 용량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13.7kW입니다. 충전 속도는 옵션으로 7kW까지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1시간에 95%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동 방식은 클러치가 없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고요. 카본 벨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쇼와 43mm 도립식이 사용되었고요. 조절이 가능하고 트래블은 120mm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쇼와 40mm 마찬가지로 모든 조절이 가능하고 트래블 140mm입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는 320mm 듀얼 보쉬 유압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리어는 240mm 마찬가지로 보쉬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전후륜에 17인치 피렐리 디아블로 타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공차 중량은 235kg, 시트고는 787mm, 1회 풀 충전 비용은 1.7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제로가 판매 중인 전 세계에서 보증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이크는 2년, 배터리는 5년 무제한 킬로미터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22년 미국 기준 가격은 2만 달러대부터 2만 5천 달러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약 2,600만원대부터 3,300만원대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한국과 다르게 세금과 운송비, PDI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라서 실제 구매 금액은 조금 더 높습니다. 제품 가격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시장 가격 자체가 하나로 2,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는 바이크입니다. 그래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프리미엄한 바이크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너무 꼬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로의 엔트리급 제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비싼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제 양산 판매되는 전기 바이크 중에서 최고 스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할리데이비슨에서 판매하는 라이브와이어 스펙이 최대 토크 105마력에 최고속 170km, 주행 가능 거리가 복합 연매 기준 235km입니다. BMW의 22년 신제품 C04의 경우 최대 토크가 42마력에 최고속 120km, WMTC 기준 주행 가능 거리가 130km예요. 그런데 SRS의 최고 스펙 기준 최대 토크가 110마력에 최고속 200km, 복합 연비 기준이 365km 주행 거리가 나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표기하는 기준과 표기 방법이 달라서 완전히 통일된 데이터를 보기는 어렵고 각 제품별 가격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제로 SRS의 스펙이 현재 양산되는 바이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전기바이크 특성상 배터리 용량과 전비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 모델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할리의 라이브와이어의 경우 출시 가격이 29,799달러였습니다.
SRS의 최고 옵션보다 5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인 거죠. 법인이 분리된 이후 현재 가격은 21,999달러입니다. 이제야 좀 비슷해진 것 같죠. 두 번째로 제로는 이미 꽤 성공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라인업에 대한 가격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로의 엔트리 모델의 경우 22년 기준 11,000달러 내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300만원 내외에서 100km 이상의 속도와 46마력 이상의 토크를 내주는 전기 바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는 이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성능을 구매할 것인지, 높은 가격에 남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강력한 성능과 느낌을 경험해 볼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는 제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지속적인 브랜딩과 적절한 라인업 구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제품을 직접 타볼 수는 없으니까 해외 유튜버분들의 시승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우선 성능적인 면에서 압도적이다. 특히 초반 토크, 100km까지 올라가는 토크가 엄청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스펜션과 밸런스 등 요 샤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디자인과 마감에 대한 이 외관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이었어요. 단점으로 지적된 건 고속 주행 시 주행거리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과 모터 발열의 한계 때문에 최대 고속 주행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온도의 영향에 따라 출력과 주행거리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전기 모빌리티의 현실적인 한계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이걸 구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망설이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당연하게도 높은 가격과 한계가 명확한 주행거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SRS를 모터사이클의 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모빌리티의 가격적인 한계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죠. 전기차처럼 전 세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전기 바이크는 확실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로가 한국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모습이 여럿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결국 미래에는 엔진 바이크보다 전기 바이크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전에 이걸 꼭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정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